안녕하십니까. 초보 유튜버 참마TV 이동범입니다. 먼저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름 보양식 지난 시간에 백숙을 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삼계탕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름 보양식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죠. 네, 아주 옛날부터 이열치열이라 해서 여름 복더위 때 가장 즐겨 먹던 삼계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방 삼계탕을 여러분하고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백숙도 마찬가지겠지만 삼계탕 또한 육수 내는 방법은 오늘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일반 업장에서는 뭐 한약 재료를 넣지 않고 그냥 인삼 이런 것 등등 간단하게 해서 삶아서 뚝배기에서 이렇게 끓여주는 방식이지만은 저는 오늘 백숙 육수 뺄 때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한방 삼계탕을 한번 기본적인 것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넣는 재료 이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재료 어떤 것을 이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름 복더위 삼계탕 해 드시고 코로나19로 인한 지쳤던 몸 보양하시고 힘내세요.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렇게 오늘 삼계탕 재료를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재료는 삼계탕 재료는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요거는 황기, 요거는 인삼, 자,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재료, TV에서로 나온 재료입니다. 요거는 이제 뭐 엄나무라든지 오골피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TV에서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 2봉지 준비했습니다. 여기 한 봉지가 100g 정도 나갑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깐밤. 자, 요거는 대추. 자, 요거는 은행 껍질 까지 하는 거를 준비했습니다. 자, 요게 약 10인분가량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 한약 재료와 이렇게 황기를 먼저 물을 끓여서 육수를 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인삼, 밤, 대추, 은행 등은 이제 나중에 이따가 마늘하고 같이 뱃속에 넣을 때 그때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기하고 한약 재료를 자 10인분 계산을 했을 때 물 10리터를 잡고 먼저 육수를 끓이시면 됩니다. 황기하고 자 이렇게 한약 티백 재료하고 그래서 물 10리터를 잡고 약 1시간 이상 한두 시간 이상 은근하게 해서 미리 육수를 끓여둡니다. 자,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제가 찹쌀 반 녹두 깐 녹두가 있어요. 시중에 나가면 깐 녹두를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반반 섞어서 이렇게 배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물에 1시간 이상 불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따가 이제 이게 닭 속에다가 이걸 넣고 이제 삶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불려놓을 걸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삼계탕 닭인데, 요게 이제 제가 지금 이걸 촬영을 끝내고 이걸 먹으려고 조금 큰 거를 사왔어요. 제가 일반적인 식당에서 판매하는 삼계탕 닭보다 좀 큰 닭, 거의 2배가량 되는 거, 이게 850g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일반 삼계닭은 약 550g 정도 나가는 걸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들어가는 재료는 똑같습니다. 방법은. 자, 그럼 이제 한약 재료를 먼저 끓여서 육수를 만들고 이제 속을 넣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통에다가
방귀 아까 준비했던 거 있죠. 자, 이거 이게 한 100g 정도 나갑니다. 100g 정도 그냥 이렇게 방귀 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티백 2봉지 준비했습니다. 자, 이것도 2봉지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즘에는 아주 한약재가 쓰기 편리하게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끓이셔가지고 반드시 끓을 때 넣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찬물에서부터 이게 나무 한약재는 거의 딱딱한 건조 상태이고 나무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찬물에서부터 넣어서 끓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 1시간에서 2시간 아주 이게 한약재가 정말 잘 우러났다 할 정도로 해서 오래 끓이실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육수를 우려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육수로 삼계탕 국물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끓여 두시고 육수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닭을 이제 삼계탕 할 거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기 가위가 준비됐죠. 자, 가위를 왜 준비를 했냐면, 자, 삼계탕은 자, 요 날개 끝을 잘라 버리세요. 자, 여기 마디를 보면 이게 마디가 있습니다. 이걸 가위로 이렇게 하면 아주 손쉽게 잘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날개 끝을 잘라 버리시고, 여기 다리가 또 여기에 보면 마디가 있습니다. 여기 마디도 잘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마디 보면 가위로 이렇게 자르면 아주 쉽게 잘라져요. 자,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마디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잘라져요. 이렇게 해서 또 요 꼬리가 지방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꼬리도 이렇게 가위로 잘라 주시고요. 자, 목도 요거는 목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안 잘라 주셔도 되는데 나중에 이게 그릇에 담을 적에 이게 걸려요. 그래서 요 목도 이렇게 너무 짧게는 자르지 마시고 적당히 이렇게 잘라 주시면 나중에 이제 뚝배기 용기에 담으실 때 편리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마디 잘라 주시고, 자, 요 다리 마디도 굳이 자를 필요는 없는데 나중에 이제 속 재료를 넣고 요걸 아무릴 적에 이게 잘 끼워지지 않아요. 자르지 않으면. 그래서 이렇게 딱 잘라 주시는 게 좋고요. 자, 여기 보면 여기 항문 쪽에 보면 자, 이렇게 기름이 뭉쳐 있습니다. 요걸 반드시 제거를 해 주셔야 돼요. 요거 기름 지방을 이렇게 손으로 떼면 잘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지방을 다 떼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백숙 할 시간에 이렇게 이자를 제가 다 긁어내라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수돗물, 흐르는 물에 또는 물을 담아서 물 속에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동쪽으로 이렇게 훑어내시면 이자가 다 훑어 나와줍니다. 이렇게 다 씻겨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대시면서 깨끗이 이렇게 헹궈주세요. 이렇게 그냥 긁어주시면 이자가 다 나와요. 이렇게 전혀 나오지 않도록 아주 깨끗하게 긁어주셔야 됩니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훑어내면 뼈 사이사이에 박혀있는 이자가 다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받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쏟아 버리세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목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한번 안을 이렇게 보세요. 여기가 혹시 모래 위 주머니가 먹이 주머니가 제거가 안 돼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걸 반드시 제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방도 많이 들어있다 싶으면 그것도 적당히 떼내 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잔털이 특히 날개 밑에 겨드랑이 쪽을 잘 보시면 잔털이 덜 뽑힌 게 혹시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지르면서 피면을 또 이게 미끈미끈거리는 게 없을 때까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서 깨끗이 닦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닭 비린내가 덜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하면 닭 손질이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속 재료를 넣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닭 손질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저 저도 이제 10마리 준비한 거 마저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방 떼내시고 이자 긁어내시고 이렇게 훑어주시면 됩니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러면 아주 깨끗이 찌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포덕포덕 소리가 날 때까지 이렇게 물을 닦아주시고, 자, 날개 끝 한 마디 이렇게 가위를 잘라주시고, 자, 목도 이렇게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다리 마디 한 마디 잘라주시고, 자, 업장에서 만약에 자, 이렇게 손질을 다 했습니다. 자, 꼬리도 잘라주시고, 자, 업장에서 보면 이제 닭목이라든지 이런 게 날개 끄트머리, 또 다리, 발목쟁이 마디마디 이런 게 이제 많이, 업장에서는 이게 양을 많이 하게 되면 이게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이걸 버리지 마세요. 버리지 마시고, 하나씩 삶을 때, 육수를 낼 때, 이거를 이제 주머니에다 넣고, 이걸 같이 끓여주세요. 그러면 육수가 더 진하고 맛있습니다. 버리지 마시고요. 자,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약자를 넣고 국물을 우려냈습니다. 이게 2시간 반 끓였습니다. 자, 이때 이제 닭을 준비한 닭을 넣었는데, 자, 닭을 넣을 때는 물이 반드시 육수가 끓을 적에 넣으셔야 됩니다. 끓을 적에 넣으셔야 국물이 깔끔하고 깨끗하게 잘 우러납니다. 자, 이제 닭을 준비해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녹두하고 찹쌀하고 이렇게 불렸습니다. 이게 최소한도 1시간 이상은 불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덜 불은 상태에서 이걸 닭 속에다 넣고 삶게 되면 쌀이 안 익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충분히 불려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속을 넣기 시작하겠습니다. 닭을 아까 손질한 거, 자, 이렇게 보면, 자, 여기에 구멍을 뚫으셔야 됩니다. 자, 요 닭 허벅지 있죠, 여기 왼쪽 허벅지 또는 오른쪽도 상관이 없습니다. 허벅지 살, 요 라인 바로 밑에 보면은, 자, 근육이 바로 밑에가 이렇게 잡으시면, 네, 조금 얇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육과 근육 사이가 있어요. 손가락으로 느껴집니다. 거기를 이렇게 작은 칼로 이렇게 구멍을 내줍니다. 구멍을 내주고 거기로 이렇게 손가락을 넣으면, 자, 이렇게 통과가 되겠죠.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자, 구멍을 뚫고 이걸 충분히 이렇게 잡으세요. 잡으시고 가장 먼저 밤을 넣어주세요. 밤 하나, 그 다음에 대추 하나, 자, 그 다음에 은행 하나. 자, 은행은 저는 지금 여기서 껍질을 안 깐 걸 사용하는데, 은행을 깐 거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같이 드실 수가 있겠죠. 편하게 시켰죠, 드시는데. 그 다음에 마늘 하나. 자, 그 다음에, 자, 인삼. 자, 인삼은 너무 크게 되면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적당량 사이즈로 요 안에 들어가는 사이즈만큼 이렇게 토막을 내서 넣으시면 돼요. 네, 긴 상태로 그냥 넣지 마시고요. 이렇게 밖으로 삐져나오게 되니까.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요 불려놓은 녹두하고 찹쌀을, 자, 수저로 수북하게 담아서 이렇게 넣으세요.
자, 그거는 한 수저가 됐든 두 수저가 됐든 네, 여기에 들어갈 만큼 충분히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북하게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너무 또 꽉 채우면 네, 나중에 이게 안에 있는 내용물이 잘 안 익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은 다음에 자, 구멍 뚫은 부분 잡고 자, 구멍 뚫은 쪽의 다리를 안쪽으로 이렇게 꺾으세요. 자, 그 다음에 반대편의 다리를 이렇게 겹치세요. 그러면 양반다리 모양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 마디 부분을 뒤로 미는 듯 하면서 요 마디 부분을 구멍 뚫은 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으시면 됩니다. 자, 손가락 따라서 이렇게 밀어 넣으시면 자, 이렇게 뻥 뚫린 쪽으로 이렇게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 닭이 이렇게 아주 앙증맞게 양반다리를 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요 안에 넣은 내용물이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작업이 다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내가 삶고자 하는 숫자만큼 미리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마리 오늘 삶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닭 몸 속에다가 재료를 다 넣고 남은 이제 이 녹두하고 쌀이 이제 많이 남았을 겁니다. 이거를 자, 삼계탕 안에 쌀을 넣으면 그게 밥 한 공기 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식사로는 약간 부족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닭을 850g 9호짜리를 썼기 때문에 닭이 좀 크기 때문에 좀 양은 되겠지만은 평소 식당에서 이렇게 먹는 사이즈로 삼계탕을 할 경우에는 양이 적어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자, 요 남은 불려놓은 녹두와 쌀을 또는 찹쌀이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근데 저는 오늘 여기에 녹두를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찹쌀 반, 녹두 반 비율로 해서 이렇게 불려서 사용을 했는데 제가 오늘 특별히 여기에 녹두를 넣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녹두가 당뇨 환자들한테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닭고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찹쌀을 전혀 안 넣으시고 이렇게 녹두만 사용을 하셔서 삼계탕을 하시면 그렇게 해서 드시면 더 아주 몸에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한의사 선생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도 약간 어느 정도의 지금 당뇨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두를 사용해서 했는데 꼭 찹쌀로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녹두로 하시게 되면 삼계탕 국물이 더 구수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도 그냥 찹쌀만 넣는 것보다는 삼계탕 할 적에 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녹두를 사용하시면 아주 더 깊은 맛이 나고 구수하고 맛있습니다. 또한 건강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녹두를 해서 드셔보십시오. 평소에 드시던 삼계탕하고 전혀 다른 맛이 날 겁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녹두는 이렇게 면보에다가 넣어서 드실 만큼 이렇게 면보에 넣어서 이따 닭하고 같이 그 안에서 넣어서 삶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한약재를 넣어서 물이 끓고 있습니다. 제가 큰 용기가 없어가지고 아마도 닭이 커서 여기에 10마리가 다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만큼 최대한 넣고 삶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늘도 하고 남은 거 있으면 그대로 여기다 마늘도 넣으세요. 만약에 인삼도 남은 게 있으면 그대로 넣으세요. 어차피 국물 다 드실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놓은 닭을 자, 이렇게 넣는데 처음에 넣으실 적에 들치시면 이렇게 가슴이 아래로 가게 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슴살이 두껍죠, 닭은. 그래서 이렇게 가슴살이 아래로 갈 수 있게 이렇게 물이 반드시 끓을 때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삶으시면 됩니다. 자, 찹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준비해 놓은 건 양을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이게 10인분이기 때문에 찹쌀 800g, 묵도 800g 이렇게 해서 반반씩 준비해서 섞어가지고 불려서 준비를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마리 더 넣을까요? 어쩔까요? 참 애매하지요? 자, 여기까지만 한 마리 더 넣을까요? 더 넣어보죠. 네. 자, 7마리가 들어갔습니다. 7마리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해서 처음에 불을 세게 해서 빨리 끓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처음에는 거품이 이렇게 떠오를 겁니다. 그거 한 번쯤은 걷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삶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약간의 간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미간을 해주세요. 소금. 천일염 여기에 약 한 50g만 넣어주세요. 그러면 더 훨씬 맛있습니다. 간이 어느 정도 배면 훨씬 더 맛있습니다. 자, 원하신다면 대부분 업장에서든 여기에다가 약간의 미원도 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그런 조미료를 전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영업장에서는 미원을 약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정집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한약재를 넣어서 육수를 내서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한약물을 이렇게 삶아서 따로 하지 않습니다. 백숙이 아닌 이상은 삼계탕에는 거의 인삼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삶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지금 끓기 시작을 하죠. 자, 이렇게 끓기 시작해서 딱 1시간만 삶아주세요. 자, 1시간만 삶아주시고 뜸을 약 15분 정도 들여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시간 삶아서 불을 끈 다음에 약 15분 후면 속에까지 다 뜸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처음에 끓다 보면 거품이 생기죠. 자, 요거를 반드시 건져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중불 이하로 줄여주세요. 네, 너무 세게 끓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에 떠오르는 거 반드시 건져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쉽게 말하면 핏물이 떠오르는 겁니다. 이물질이. 그래서 반드시 건져 주셔야 국물이 맑고 깔끔합니다. 맛이. 누린내도 잡아주고요. 닭비린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렇게 닭비린내를 잡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약재를 이용해서 삼계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몸에도 훨씬 더 좋잖아요. 예? 예. 그래서 여름철 보양식. 자, 집에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10마리면은 충분히 이제 이게 10리터짜리인데 15리터짜리인데 한 20리터 용기에다 하시면 일반적으로 삼계탕 식당에서 사용하는 작은 사이즈는 충분히 삶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닭이 크다 보니까 10마리가 다 안 들어가네요. 들어갈 줄 알았는데.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아까 면포에 담았던 거
지금 같이 넣으시면 좋은데 닭이 많은 관계로 내가 나중에 요거는 닭을 건져낸 다음에 따로 끓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어쩌면 제가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닭을 넣은 다음에 아까 면포에 담았던 찹쌀육두 그거를 용기가 크게 좀 여유 있는 데다 앉혀서 같이 닭하고 삶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다 삶으셨을 적에 뜸 들이는 시간 제가 말씀드렸죠. 자, 닭은 자 이렇게 끓기 시작해서 중불로 줄인 다음에 1시간만 삶으시면 됩니다. 또 일반적인 업장에서 작은 삼계탕용 닭은 그거는 보통 450에서 550g 정도 나갈 겁니다. 자, 그거는 50분만 삶아서도 충분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닭이 약간 좀 큰 거라서 1시간 잡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1시간 삶겠습니다. 자, 그래서 면포에 담았던 찹쌀을 넣고 같이 삶으시면 국물도 훨씬 맛있고요. 자, 뜸 들이는 시간 1시간 삶고 15분 지난 후에 불을 끄고 15분 지난 후에 그 면포를 담은 쌀을 건지신 다음에 어느 정도 식혀서서 용기에 담으셔가지고 드시면 삼계탕 끓여서 뚝배기다 따로 하나씩 나갈 적에 거기에 따로 끓이셔도 되고 또는 요 남은 육수에다가 삼계탕을 드시고 남은 육수에다가니 그 면포에 밥을 한 것을 적당량 드실 만큼 덜으셔가지고 또 죽을 끓여서 드셔도 됩니다. 그냥 말아서 드셔도 되고요. 그건 여러분 매미 이렇게 어느 정도 거품이 안 날 때까지 조금 당분간 이렇게 몇 번 건져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불을 줄이고 넘치지 않게 불 조절을 잘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 뚜껑을 닫아주세요. 꼭 닫지 마시고 약간만 이렇게 해서 약간만 이렇게 김이 나올 정도로만 열어놓고 이렇게 해서 1시간 끓이겠습니다. 자, 이제 다 삶아졌습니다. 자, 이거 이제 건져내고 아까 3마리 밥 못 넣었던 거 이제 그거하고 같이 넣어서 찹쌀 육두 쌀 면포에 담아놓은 거 있죠? 이거를 이제 같이 또 삶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건져놓은 다음에 잘 익었습니다. 아주 잘 익었습니다. 다시 또 삶겠습니다. 3마리 남은 거. 그거 이제 면포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먼저 넣고요. 가슴살이 밑으로 가게끔 그래서
충분히 물에 잠길 수 있게끔 삶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앉혔습니다. 또 1시간 또 삶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불을 끄고 면부에 담아서 넣었던 찹쌀가루를 먼저 건지겠습니다. 아주 잘 됐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닭을 건지겠습니다. 아주 잘 삶아졌습니다. 삶아졌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릇에 담아서 끓여내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일반 그릇에다 담아도 되고요. 네, 뚝배기에다 앉혀서 끓여내기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한방 삼계탕 자, 완성입니다. 자, 한방 삼계탕 완성입니다. 자, 맛있게 생겼죠? 자, 한번 만들어서 직접 드셔보세요. 여름 보양식 한방 삼계탕 완성입니다. 자, 저는 지금 여기에 고명을 곱게 썰은 파 그리고 대추 고명을 올렸습니다. 자, 영업집에서는 여기에 통잣도 올려주고요. 계란 지단을 붙여서 예쁘게 썰어서 올려주기도 합니다. 참고해 하시기 바라고요. 요거는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한번 고명을 대추하고 파만 이렇게 올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